전기차 시장이 반토막 나면서 레전드 내연기관 SUV의 부활이 코앞이라는 소식입니다. 전기차에 올인하던 이 브랜드의 전략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신형은 어떤 디자인과 기술력을 갖췄을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르쉐 전기차의 부진, 그리고 내연기관 마칸의 부활 소식입니다. 포르쉐의 볼륨 모델 중 하나인 내연기관 마칸, 그러니까 1세대 모델은 2007년 설계가 시작됐고 2013년 공개된 모델입니다. 벌써 12살을 맞이한 노장이자 지금까지 50만 대를 넘게 판 인기 모델인데요. 단종을 코앞에 둔 상황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신형 2세대 마칸은 여러분도 잘 알듯 전기차로 출시됐죠. 그런데 이 전기 마칸은 개발 과정부터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1년 테스트를 시작해 2023년 상반기 공개를 앞뒀었지만 폭스바겐 그룹 소프트웨어 개발에 차질이 생겨 신형 PPE 플랫폼을 쓸 모델들의 출시가 전부 미뤄진 것인데요. 당시 아우디 A6 e-tron, Q6 e-tron은 물론 벤틀리 최초의 전기차까지 출시가 미뤄졌고 이 2세대 마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4년 중후반에 와서야 글로벌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타이밍이 참 별로인 것이 이땐 이미 2023년 공개된 아이오닉 5N이 시장을 헤집어 놓은 후였습니다. 641마력의 힘과 사륜구동, 가상변속을 7천만원대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타이틀이 너무 강해서인지 340마력짜리 깡통 모델이 준 1억원 시작인 마칸 EV에 대해 시장 반응이 살짝 갸우뚱한 것이었죠. 기존 계획대로 2023년에만 나왔어도 평가가 덜 박혔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며,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기준 마칸 EV는 18,278대를 팔았고 내연기관 모델은 9,517대를 팔아 EV가 거의 2배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엔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포르쉐의 주 판매 지역인 유럽에서 내연기관 마칸은 연초부터 판매가 중단됐었다는 함정이죠. 그렇다면 그 전년도인 2023년 내연기관 마칸 실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무려 87,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해 카이엔에 이어 2위의 실적을 뽐낸 바 있습니다. 내연기관 마칸의 단종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전기차 타이칸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한 해 타이칸의 총 판매량은 2836대로 2023년 대비 49%나 급감해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 수치를 보인 것이죠. 결국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8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철회했으며 5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오래 걸리는 중이라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창 테스트 중인 카이엔 EV의 경우 2025년 말 출시를 앞뒀지만 지금의 내연기관 카이엔과 최소 2030년까지 병행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알려졌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전기차 공장과 생산을 축소하는 방향까지 논의 중이라는데 종합해보면 전기차에 사실상 올인했던 베팅이 실패했다는 분위기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떠오른 얘기가 마칸 내연기관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주제인데요. 해외 매체에 따르면 현재 포르쉐 내부에서 마칸의 후속을 EV로만 만든 건 착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내연기관 마칸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떤 모델이 될까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현행 마칸을 비롯해 718 박스터와 카이맨의 단종 이유는 바로 유럽의 사이버 보안법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서인데요. 연식이 오래된 만큼 차량 해킹 등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만약 신형 내연기관 마칸이 나온다면 두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방법 A는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로 차량 내외부 껍데기를 갈아치우는 방법인데요. 최근 출시된 4세대 미니 쿠퍼 내연기관의 경우 이전 3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EV 모델의 실내 디자인을 이식시킨 영리한 원가 절감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외관에선 도어와 도어 핸들, 글래스와 지붕 등 상당 부품이 호환되지만 실내는 완전히 갈아엎는 등 큰 변화를 보여줬기에 일반인은 같은 부분을 찾지 못할 수준인데요. 물론 앞서 말한 해킹 관련 문제는 해결해야겠지만 가장 빠른 개발 방향을 원한다면 이쪽이 유력해 보입니다. 방법 B는 바로 풀체인지 모델로 역시 시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포르쉐의 형제 브랜드 아우디가 신형 Q5를 딱 등장시킨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마칸 EV도 아우디 Q6 e-tron과 뼈대를 공유하는 형제차인 만큼 풀체인지 마칸이 나온다면 Q5와 한묶음일 확률이 크겠죠. 이 신형 Q5는 프리미엄 내연기관 플랫폼인 PPC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에어 서스펜션까지 제공되고 고성능 버전 SQ5는 마칸 S와 동급인 367마력까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신형 마칸이 이 아우디 Q5와 동일한 뼈대나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면 역시 개발기간 단축을 노려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특징은 파워트레인
때문입니다. 포르쉐 내부에서도 하이브리드 마칸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 중이다 알려졌는데요. 아우디 Q5와 뼈대를 공유할 시 Q5에 적용된 PHEV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에 글로벌 수요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마칸의 경우 변속기와의 호환성 등의 이유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지 못했는데 아예 새로 빌드업할 신형을 등장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조만간 개발에 들어간다 가정해도 대략 2028년은 돼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 혹은 밑작업에 들어갔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가격은 현행보단 올라갈 텐데 내연기관보다 평균 22% 비싼 EV 버전보다야 저렴할 것 같죠?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내연기관 마칸이 성공할 만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